여러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의장을 연임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임명된 중앙은행의 의장이지만 지금까지 잘해왔다. 또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진보 성향의 어떤 브레이너드 이사보다는 비둘기파의 어떤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현재 의장을 연임시킨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금융 발작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비컷을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3월에 있었던 비컷 말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1.5%였습니다. 1.5%. 그런데 순식간에 그야말로 3월인가요? 그리고 5월인가요? 두 번에 걸쳐서 0.5%를 한 번씩 내리면서 비컷을 단행했습니다. 물론 그 비컷이 말입니다. 미국 경제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통화정책의 엄청난 기여, 느닷없이 닥친, 쉽게 말하면 예고하지 않고 온 위기가 코로나19의 위기였거든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춤으로 해서 극복할 수 있던 힘이 됐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을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나 신흥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비컷을 하니까 따라서 전부 다 금리를 다 내렸단 말입니다. 그것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앞으로입니다. 지금 이달부터죠. 이달부터 11월부터 미국이 통화정책의 기조를 변화시키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월 1200억 달러씩 돈을 계속 풀어왔거든요. 월. 그중에는 미국의 채권을 800억 달러 사들였고요. MBS라고 해서 주택저당증권을 400억 달러 사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달부터는 150억 달러씩 줄여갑니다. 그러면 11월 달에는 1200억 달러가 아니라 1050억 달러면 시장에서 채권을 인수한다는 결론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통화를, 돈 풀기를 이제 멈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지만 멈춰간다는 뜻. 그러면 언젠가는 금리 인상이 올 것 아니에요. 지금 미국 내 어떤 통화정책의 전문가들은요, 물가정책에 빨리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앞당겨야 된다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 금리를 앞당겨야 된다, 금리 인상을 앞당겨야 된다는 주장이 결국 우리에게는 금융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빠르면 6월부터 금리를 올린다고 쳐요. 아무리 늦어도요 9월 안에는 금리를 올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이 지금 현재는 6월 말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 말에. 그러나 연준 이사들 중에는 이거 4월 말까지 끝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금융의 상황이나 통화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금리 인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 금리 인상이 파란색인데 굉장히
연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신흥국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 그러니까 매파보다는 좀 더 순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인정사정 없이 올렸습니다. 주변에 눈치를 안 봤어요. 신흥국의 눈치를 안 보고 굉장히 올린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긴축 발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낳게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지금과 같은 통화정책 불안한 감은 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불안감은 왜냐하면 연속성상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불안감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속도로 또 한번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면 그에 대한 충격도 아마 굉장히 크게 될 거예요.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지금까지 물가 안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대 고용, 완전 고용에 대한 이야기 이게 실업률이 지금 3 내지 4%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4.8%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경을 바짝 쓰라 하고 이야기를 한 데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완전 고용에 대한 책무보다는요. 물가 안정에 대한 책무에 방점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 텐더름 금융 발작이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3년의 금융 발작은요. 우리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3년 5월 23일 날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언급하면서 그때부터 무려 한 달 동안 주가가 말입니다. 1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10포인트 넘게.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필리핀, 태국, 인도, 중국, 브라질, 러시아 할 것 없이 신흥국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긴축 발작의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충격이 신흥국에게는 더 커진다. 대한민국에게도 그 충격이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연임은요. 통화정책의 안정성은 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B컷을 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B컷의 상대적인 거 있잖아요. 0.5%를 내리듯이 0.5%를 올릴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는요. 발작으로 충분히 덮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어느 때보다 좀 시급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